저기요. 혹시 뭘 찾고 계신가요? 강명수가 버스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들어 강명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 복실이란 게 본 적 있으세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명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복실이와 관련된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네. 이 개가 복실이에요. 혹시 주인분이신가요? 강명수의 질문에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김만수의 딸 김지연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진관동. 이곳은 고층 아파트와 오래된 단독주택이 어우러진 조용한 동네입니다. 새벽 5시 반 강명수는 어김없이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뜹니다. 59세의 그에게 30년 넘게 이어온 버스 운전은 이미 몸에 밴 일상이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강명수는 82세 노모에게 죽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떠드립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시지만 아들이 차려주는 아침만큼은 늘 맛있게 드시죠. 우리 명수가 참 효자구나. 어머니의 한마디에 강명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 어머니만 모시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가끔은 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건강하게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머니, 오늘도 다녀올게요.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강명수는 어머니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집을 나섭니다. 6시 30분 강명수는 차고지로 향합니다. 37번 마을버스, 그의 오랜 동반자입니다. 낡은 버스지만 강명수에게는 소중한 일터죠. 시동을 걸고 첫 번째 정류장을 출발할 때까지의 시간, 그에게는 하루를 준비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은 언제나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1번 정류장에서 첫 승객을 태우고 2번 정류장을 지나 3번 정류장에 다다를 때입니다. 강명수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옵니다. 정류장 벤치 옆 바닥에 가만히 앉아있는 진돗개 한 마리. 흰색과 황갈색이 섞인 중형 진돗개입니다. 목에는 낡은 빨간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저게는 뭐 하는 거지? 강명수는 속으로 중얼겁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산책을 나왔다가 잠깐 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강명수를 맞이하는 게 일주일이 지나자 강명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개는 분명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개는 절대 다른 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길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한결같이 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죠. 정류장에서 마을 안쪽으로 이어지는 골목길 방향을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개는 변함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여름 더위에도 말입니다. 정류장 지붕 아래 그늘진 곳에 가만히 앉아서 늘 같은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가끔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지만 그것도 바람에 흔들리는 정도였습니다. 승객들도 그 개를 신기해했습니다. 기사님, 저개 주인이 누구예요? 왜 매일 저기 앉아 있는 거죠? 하지만 강명수도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몇 달째 저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길 아마 주인을 기다리는 모양이야. 개들은 원래 그렇다고 하잖아. 또 다른 할아버지는 저런 개들 보면 마음이 짠해져. 사람보다 정이 깊어서 말이야라고 하셨습니다. 강명수는 버스를 몰면서 자주 그 개를 관찰했습니다. 개의 자세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꼿꼿이 앉아서
골목길 방향을 바라보는 자세. 때로는 귀를 쫑긋 세우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 운행에서도 오후 운행에서도 걔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기 앉아 있는 건가?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버스를 천천히 몰며 개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털에 윤기는 없었지만 야위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먹이를 주고 있는 것 같았죠. 오후 6시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놈이야. 강명수는 감탄했습니다. 개의 기다림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닌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며 강명수는 문득 그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머니, 요즘 3번 정류장에 개 한 마리가 매일 앉아 있어요. 몇 달째 같은 자리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정이 깊다고 하잖아. 분명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주인은 안 나타나는 걸까요? 강명수의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글쎄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그 개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그게 개들의 마음이거든. 그날 밤 강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를 누비며 운전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그 개의 기다림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무엇을 혹은 누구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강명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3번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걔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하루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강명수는 문득 그 개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강명수는 매일 아침 3번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그 개를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개의 이름도 모르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느새 그 개는 강명수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오늘도 왔구나. 강명수는 속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3번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타셨는데 개를 보시더니 갑자기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어머, 저게. 할머니는 창문에 바짝 얼굴을 갖다 대며 자세히 보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강명수가 백미러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죠. 저 개가 혹시 이름이 복실이 아닐까요? 우리 오빠네 집개랑 똑같이 생겼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의욕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복실이요? 강명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시는 개인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오빠가 몇 년 전에 집을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기르던 개가 저 개랑 똑같았어요. 빨간 목걸이까지 말이에요. 강명수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그 개에 대한 단서가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오빠분이 어디로 가셨는데요?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가족들도 다 찾아봤는데. 그럼 그 개가 오빠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강명수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 닮았어요. 특히 귀 뒤쪽에 작은 점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할머니가 내리신 후 강명수는 계속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실이라는 이름, 그리고 실종된 주인. 혹시 정말 그 개가 사라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 운행에서도, 오후 운행에서도 강명수는 그 개를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며칠 뒤 강명수는 용기를 내어 3번 정류장에서 잠깐 버스를 세웠습니다. 승객이 없는 틈을 타서 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복실아? 강명수가 부르자 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강명수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는 슬픔과 기다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정말 복실이구나. 강명수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개는 강명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골목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물론 개가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강명수는 그 눈빛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명수는 동네 슈퍼 아주머니에게 복실이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3번 정류장에 있는 게 말씀이세요? 아, 그게라면 벌써 몇 년째 저기 있어요. 처음에는 주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혼자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복실이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먹이를 주긴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다른 곳으로는 절대 안 가요. 누가 데려가려고 해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요.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강명수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 그게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몇 년 전에 이 동네에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이 개를 기르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사라지셨다고요? 강명수는 놀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개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아주머니는 어깨를 들썩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기특하죠. 개가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명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실이가 정말 사라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까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말입니다.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참 기특한 개구나. 그런데 주인이 왜 안 돌아오는 걸까? 강명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강명수는 잠들기 전까지 복실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복실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말입니다. 그 변함없는 기다림 앞에서 강명수는 숙연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명수는 복실이를 위해 소시지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3번 정류장에 도착해서 복실이에게 다가가 소시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복실아, 오늘도 기다리고 있구나. 복실이는 고마운 듯 꼬리를 흔들며 소시지를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명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복실이에게는 분명 슬픈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연을 알아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복실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 강명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운행을 마친 후 동네 노인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가끔 나들이를 나가시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노인회관에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7번 버스 기사 강명수입니다. 강명수가 인사를 드리자 할아버지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 우리 동네 버스 기사님이구만. 어쩐 일로 여기까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3번 정류장에 있는 게에 대해서요. 강명수의 말에 할아버지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 복실이 말이군요.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참 기특해요. 몇 년째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그게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강명수의 질문에 할머니 한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였어요. 우리 동네에서 혼자 사시던 분이었죠. 김만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강명수는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데요? 할아버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참 조용한 분이셨어요. 말수도 적고 늘 복실이하고만 다니셨죠. 아침마다 복실이와 산책을 나가시고 저녁에도 정류장 근처까지 산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강명수가 묻자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세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3년은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어디 병원에라도 가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할아버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에도 불이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더라고요. 복실이만 혼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을 그러더니 아예 정류장으로 가서 앉아있기 시작했죠. 강명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 동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혹시 김만수 할아버지에게 가족은 없으셨나요? 이 질문에 할아버지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 후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다른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말해도 되나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재산 문제 때문에 다퉜다던가. 할머니의 말에 다른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가 이 동네에 작은 땅을 몇 개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딸이 그걸 팔자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반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딸하고 연락을 안 하고 지내셨나요? 강명수가 묻자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째 딸 얼굴도 못 보고 지내셨어요. 그래서 더 외로우셨을 거예요. 복실이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강명수는 복실이의 기다림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던 외로운 할아버지의 유일한 친구였던 복실이.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펐을까요? 혹시 김만수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는 분 없나요? 강명수의 질문에 할아버지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우리도 많이 찾아봤어요. 한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실이가 처음 며칠은 집 앞에서 울부짖었어요. 밤새도록 끼잉끼잉 울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마음 아팠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정류장으로 가서 앉아있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정류장이었을까요? 강명수가 묻자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가 가끔 버스 타고 어디 나가시곤 했거든요. 아마 복실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버스 타고 어디 갔다가 다시 버스 타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강명수는 복실이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언젠가 주인이 버스에서 내려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 순수한 믿음과 기다림 앞에서 강명수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한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도 안 났어요. 가족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딸이 신고를 안 한 모양이에요. 이 말에 강명수는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아버지가 사라지면 신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소문으로는 딸이 아버지가 어디 가셨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만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라고. 이 말에 강명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노인회관을 나오는 길, 강명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과연 어디로 가신 걸까요? 그리고 딸은 정말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복실이는 과연 주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번 정류장을 지나며 강명수는 복실이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복실이. 복실아, 내 주인 김만수 할아버지를 꼭 찾아줄게. 강명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강명수는 잠들기 전까지 김만수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분명 이 사건에는 더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강명수는 복실이를 더욱 안쓰럽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3번 정류장에 도착하면 복실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저녁에는 간식을 챙겨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복실이도 강명수를 알아보는지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오후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명수가 3번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복실이 옆에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복실이를 내려다보며 뭔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저기요, 혹시 뭘 찾고 계신가요? 강명수가 버스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들어 강명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 복실이란 개 본 적 있으세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명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복실이와 관련된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네, 이 개가 복실이에요. 혹시 주인분이신가요? 강명수의 질문에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김만수의 딸 김지연입니다. 김만수 할아버지의 딸. 강명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그럼 복실이 주인분의 따님이시군요. 복실이가 몇 년째 여기서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명수의 말에 김지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김지연은 복실이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복실이는 김지연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자리에서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기특한 게예요. 강명수가 말하자 김지연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서 아버지께를 봤다고 연락이 왔나 보네요. 그럼 아버님은 어디 계신가요? 복실이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서. 강명수의 질문에 김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돌아가셨다고요? 강명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복실이는? 김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계셨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저는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강명수는 의아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들은 이야기와는 조금 달랐거든요. 혹시 실종신고는 하셨나요? 김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몇 년째 연락도 안 하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찾으러 오셨어요? 강명수가 묻자
김지연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이 동네에서 아버지께를 봤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 아닌지 확인하러 왔어요. 김지연은 복실이에게 손을 내밀어 봤지만 복실이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골목길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상하네요. 저를 기억 못하나 봐요. 김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명수는 김지연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개인데 너무 담담해 보였거든요. 혹시 아버님이 이 동네에 땅을 갖고 계셨나요? 강명수가 물었습니다. 김지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어떻게 그걸? 강명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한테 들었어요. 아버님과 따님 사이에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아, 그런 소문이 돌았나 보네요. 김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이 동네에 작은 땅 몇 개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진 곳이라서 팔고 시내로 나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반대하셨나요? 강명수가 묻자 김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이 동네를 떠나기 싫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다퉜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명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부녀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았지만 김지연의 말에는 뭔가 숨겨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제 복실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명수가 묻자 김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우선 아버지를 더 찾아봐야겠어요. 정말 살아계시는 건지. 그녀는 복실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계가 계속 여기 있다는 건 아버지가 정말 어딘가 계신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김지연은 명함을 꺼내 강명수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더 알아보고 다시 올게요. 강명수는 명함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복실이는 그냥 두고 가시는 건가요? 우선은요. 갑자기 데려가면 더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김지연은 복실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김지연이 떠난 후 강명수는 복실이를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저녁 강명수는 어머니에게 김지연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실이 주인 딸이 왔다고? 그럼 이제 복실이가 집에 갈 수 있겠네. 어머니의 말에 강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딸이 와도 복실이가 별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걔들은 사람보다 더 예민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야. 강명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이 일에는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지연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명수는 그녀가 다시 연락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3번 정류장에서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히려 김지연을 만난 후로는 더욱 초조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강명수가 점심 운행을 마치고 쉬고 있을 때 김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저 김지연이에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일로 상의할 게 있어서요. 강명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김지연은 3번 정류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1시간 후 강명수는 약속 장소에서 김지연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강명수가 묻자 김지연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아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류를 보니 토지 등기부등본과 각종 공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강명수가 묻자 김지연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땅 서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아버지가 3년 전에 상속 포기 각서를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강명수는 의아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요? 김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각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받은 건가요? 강명수의 질문에 김지연은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서류상으로는 제가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정말 모르거든요.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아버지를 속였거나 강명수는 점점 이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지금 그 땅은 어떻게 된 건가요? 김지연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더 이상해요. 최근에 그 땅들을 매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강명수가 묻자 김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김만수 명의의 땅을 처분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다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연락이 안 되시는 상황이고요. 강명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어디 계시는 건가요? 김지연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혹시 어딘가에 계시는 건 아닌지. 그때 김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명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후에 누군가가 김만수 명의의 땅을 보러 온다고 하네요. 누가 보러 온다는 거예요? 강명수가 묻자 김지연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강명수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지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아버지가 정말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강명수는 잠시 생각한 후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선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누가 땅을 보러 오는지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김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강명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복실이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 일의 진상을 알아봐야 했거든요. 오후 3시 강명수와 김지연은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 도착했습니다. 사장은 40대 남성으로 김지연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아, 김만수 할아버지 따님이시군요. 연락드렸는데 직접 오셨네요. 네, 그런데 누가 저희 아버지 땅을 보러 온다는 건가요? 김지연의 질문에 부동산 사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직접 연락하셨어요. 본인 명의 땅을 팔고 싶다고 하시면서. 강명수와 김지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가 직접 연락하셨다고요? 김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전화로 연락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직접 오신다고 하셨고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 거네요. 김지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강명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김만수 할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3년 동안 복실이를 두고 갔을까요? 혹시 몇 시에 오신다고 하셨나요? 강명수가 물었습니다. 사시경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곧 도착하실 거예요. 부동산 사장의 말에 김지연은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4시가 되자 부동산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김지연은 그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강명수도 의아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성은 부동산에 들어와서 사장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그의 말에 김지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데 김만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남성. 강명수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만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을 본 순간 김지연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분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녀가 강명수에게 속삭였습니다. 강명수도 긴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 사장은 김지연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김만수 할아버지 따님이라고 하시는데 가짜 김만수는 김지연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는 말을 흐리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김지연이 일어서서 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아버지 이름을 사칭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가짜 김만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저는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가세요? 강명수가 재빨리 문 앞을 막았습니다. 가짜 김만수는 당황하며 부동산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황급히 부동산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강명수가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왜 다른 사람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죠? 강명수의 질문에 그 남성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정말 김만수라고요.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김지연은 확신에 차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부동산 사장도 상황을 파악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며칠 전에 전화로 분명히 김만수라고 하셨는데 가짜 김만수는 점점 초조해하며 시간을 끌려고 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나중에 다시. 안 됩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김지연이 휴대폰을 꺼내자 그 남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신고하지 마세요. 그제서야 그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김만수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세요? 강명수가 엄하게 물었습니다. 남성은 한숨을 깊게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김만수 할아버지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김지연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 행세를 하신 거예요? 이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마지막을 지켜봤거든요. 이 말에 김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딸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정호의 말에 김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정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지내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딸 걱정만 하셨는데 강명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다면
복실이는 3년 동안 돌아올 수 없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복실이는 강명수가 중얼거리자 이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이야기도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복실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 명의로 땅을 팔려고 하신 거예요? 김지연이 물었습니다. 이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복실이를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딸이 찾으면 땅 문서를 전해달라고.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지연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서와 땅 문서들이에요. 그런데 이정호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돈이 급해서, 그래서 할아버지 명의로 땅을 팔려고 했어요. 김지연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숨기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이정호는 고개를 푸댁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잠시 정신이 나갔어요. 돈을 갚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강명수는 이정호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복실이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계셨던 거네요?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가서 먹이를 주긴 했어요. 하지만 데려갈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복실이를 가장 사랑하셨는데. 김지연은 봉투를 열어 아버지의 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서에는 김만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고집이 세서 너와 많이 다퉜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너를 사랑했다. 복실이를 잘 돌봐주고 이 땅은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거라. 유서를 읽는 김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3년 동안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마지막까지 화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강명수는 김지연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님의 마음을 알게 되신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정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떤 처벌이든 받겠어요. 김지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이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돌봐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런 식으로 속이신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부동산 사장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앞으로는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강명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복실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실이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는 모든 사람이 고민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3년 동안 주인을 기다려온 복실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전해야 할까요? 부동산에서 나온 후 김지영과 강명수는 3번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골목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복실이를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돌아올 수 없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복실아. 김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복실이 앞에 앉았습니다. 복실이는 김지연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김지연은 아버지의 유서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복실이를 잘 돌봐달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김지연이 복실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골목길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명수는
복실이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복실이는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복실이에게 아버지 냄새가 남은 물건이라도 가져다 주면 어떨까요? 강명수가 제안했습니다. 김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서 복실이가 기억할 만한 물건들을 가져와야겠어요. 그들은 김만수 할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3년 동안 비어있던 집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김지연이 열쇠로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스며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와 보네요. 김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의 생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그리고 구석에는 복실이의 밥그릇과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복실이 물건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복실이를 정말 아꼈구나. 강명수는 방 한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책상 서랍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지연이 수첩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복실이에 대한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복실아,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 너만 두고 가려니 마음이 아프구나. 지연이가 너를 잘 돌봐줄 거야. 나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라. 일기를 읽는 김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걱정이 복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아버지가 즐겨 입던 카디건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복실이에게 가져다 주면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강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 만해요. 집을 나서기 전 김지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하나 더 챙겼습니다. 복실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김만수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강명수가 말했습니다. 다시 3번 정류장으로 돌아왔을 때 복실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김지연이 아버지의 카디건을 들고 다가가자 복실이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복실아, 이게 아버지 옷이야. 김지연이 카디건을 복실이 앞에 놓자 복실이는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카디건 냄새를 맡으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작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잉, 기잉. 복실이의 울음소리는 슬프고 애절했습니다. 마치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 같았습니다. 김지연은 복실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복실아, 아버지는 이제 돌아올 수 없어. 복실이는 김지연의 품에 안겨서도 계속 골목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체념과 슬픔이 섞인 눈빛 말입니다. 강명수는 복실이가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실아, 이제 나랑 함께 살자. 김지연이 복실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야. 복실이는 김지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강명수도 감동받았습니다. 복실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김지연은 복실이를 더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복실아.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해서 너를 혼자 두어서 이제는 내가 책임질게. 그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이 광경을 보고 다가오셨습니다. 어머, 복실이가 드디어 주인을 만났네요. 할머니는 상황을 모르고 기뻐하셨습니다. 김지연은 할머니에게 사정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아이고, 참 안 됐구먼.
그래도 이제 복실이가 가족을 찾았으니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복실이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게 참 기특해요. 3년 동안 한자리에서 기다리다니. 할머니의 말에 지나가던 다른 동네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복실이 주인 찾았어요? 정말 대단한 개네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복실이는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김지연은 복실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정류장을 떠나기를 망설였습니다. 3년 동안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괜찮아, 복실아. 천천히 적응하자. 김지연은 복실이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강명수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복실이도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날 밤 김지연은 복실이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복실이가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명수는 내일 다시 와서 복실이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지연은 복실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실이가 여전히 3번 정류장을 그리워했지만 김지연의 꾸준한 사랑과 관심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면서 김지연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복실이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강명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3번 정류장을 지나갔습니다. 복실이가 없는 정류장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가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따뜻했죠. 가끔 김지연에게서 복실이 근황을 전해 들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김지연은 복실이와 함께 3번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복실이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가끔 와서 아버지를 추억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복실이는 예전처럼 그 자리에 앉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복실아, 아버지 생각나지? 김지연이 복실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복실이는 골목길 방향을 잠깐 바라보더니 이내 김지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간절한 기다림이 아닌 평온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강명수의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강명수는 김지연과 복실이를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버스를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실이 어떻게 지내요? 강명수가 물었습니다. 김지연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집에서도 잘 지내고 저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 같아요. 복실이는 강명수를 보고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먹이를 주고 돌봐준 강명수를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실아, 안녕. 강명수가 손을 흔들자 복실이도 앞발을 들어 인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복실이와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김지연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복실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도 알 수 있었고 저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강명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실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니 저도 기뻐요. 그때 김지연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기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정류장 앞에 작은 쉼터를 만들고 싶거든요. 아버지와 복실이를 기념하면서 동네 어르신들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말이에요. 강명수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김지연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중 일부를 동네에 기증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동네를 사랑하셨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실이 같은 동물들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몇 주 후 정말로 3번 정류장 앞에 작은 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 추모, 복실이 쉼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벤치 2개와 작은 정자, 그리고 동물들을 위한 급수대도 설치되었습니다. 입구에는 김만수 할아버지와 복실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쉼터 개장식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노인회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셨고 평소 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도 참석했습니다. 강명수도 운행을 마치고 달려왔습니다. 김지연은 복실이와 함께 참석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동네에서 복실이의 기다림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곳이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지연의 인사말에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복실이는 새로 만들어진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더 이상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복실이를 쓰다듬어주면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강명수는 매일 아침 3번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쉼터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신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계시거나 할머니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동네 개들도 급수대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어느 화요일 아침 강명수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쉼터에서 김지연과 복실이가 함께 앉아 있었는데 복실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의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강명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실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강명수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고 상처는 새로운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강명수는 어머니에게 복실이 이야기의 결말을 들려드렸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구나. 복실이도 새 가족을 만났고 김지연 씨도 아버지와 화해했고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명수도 복실이 덕분에 좋은 일을 했네. 며칠 후 강명수는 쉼터에서 또 다른 따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복실이와 함께 놀고 있었고 아이의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복실이는 아이와 함께 뛰어다니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적에도 마음 놓고 행복해하는구먼. 쉼터에서 쉬고 계시던 한 할아버지가 혼잣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강명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복실이는 더 이상 기다리는 개가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는 행복한 개가 되었습니다. 3번 정류장 앞 쉼터는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복실이의 기다림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강명수는 매일 이곳을 지나며 생각합니다. 때로는 끝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